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경매라방 77강의 방송 내용입니다. 지분 투자와 확인 사항입니다.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의 청구 채권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매 대상 지분의 면적이 넓은지 좁은지 여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타지분권자의 인원수 확인 역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타지분권자의 생존 여부 역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타지분권자들의 우선 매수 신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역경매 가능성 확인입니다. 즉, 타지분권자가 자기네들 지분을 가지고 지분 쪼개기 등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곤란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은 역경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신 이후에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요, 본 77강 라이브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2년 5월 2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경매 라방 제77강입니다. 오늘은 지분 투자와 확인 사항입니다. 지분 투자할 때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방송 진행하기 전에 노파심에서 몇 말씀만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주신 분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타박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경매 공부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난 내 집안의 차원에 있어서 내 이거 딱 한 건만 경매 한 건 하고 나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상 내용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경매를 하시겠다 이거죠. 그건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난 딱 이번에 한 건만 딱 하고 경매 안 할 거야 그러신 분들은 이제 차라리 경매 공부하지 마세요. 뭐하러 복잡하게 경매 공부 뭐하러 합니까? 맞잖아요, 그죠? 경매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동네에 가가지고 내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갑니까? 가면은 그거 가가지고 매매 계약 체결되면은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우리가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거 딱 한 건만 하고 경매 안 할 거야. 그럼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뭐하러 공부합니까? 한 건만 딱 받고 경매를 받고 나서 빠이빠이 할 건데 차라리 어느 정도 신뢰성이 뒷받침되는 컨설팅 업체 찾아가셔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하듯이 컨설팅 업체 가셔가지고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을 하시란 말이죠. 요즘 같은 경우 보니까 뭐 공인중개사 그것도 보면 저기 등록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게 매수 대리할 수 있는 또 이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이 세 사람들만이 어떤 그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하고 사람들하고 저기 물건에 대해서 이제 낙찰 받고 나서 절차를 모든 걸 이제 마무리 지금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는 뭐야 봐가지고 아니야. 저는 제 생각인데요. 또 지금 이제 지분 경매 강의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옆길 빠집니다. 제가 간혹가다 그래요. 아니야, 나는 이거 끝까지 할 거야. 그러시면요. 여러분들 자생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생력이죠, 자생력. 제가 좀 글자를 좀 써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생력 키워야 돼. 언제까지 누구한테 여러분들 의지하실랍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안종현 경매 TV 채널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자생력을 키우시는데 일부 조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십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관심만 좀 가지면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관심 신경 쓰기 싫은 거야. 괜히 뭡니까? 일반 경매 물건, 물건 편집해가지고 쫙 멋있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막 보면 막 조회수가 몇만 건 나오고 그거 보면 뭐 할 건데 봐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봐가지고 그거 본다 해가지고 내가 뭡니까? 이 경매 내 도사가 됩니까? 경매 도사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을 잡아 놓으시라는 것이지요. 이것도 몰라요. 저것도 몰라요. 근데 경매는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질문 받으면 제가 환장해 버립니다. 봐가지고 제 동생 같은 거 그냥
꿀밤을 먹이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뭐냐면요. 며칠 전에 또 한 분이 또 저한테 전화 종종 주세요. 보니까 이제 지분이 경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막 본인이 이제 경매 당한 입장인데 좀 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말씀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말씀 다 해주시는데, 제가 그분 말씀 다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답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무료로 이 전화 상담을 해가지고 이걸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앞에 이렇게 가시게 되면 법률 전문가들이 있다.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차라리 일정 금액은 아니십니까? 유료로 해가지고 비용을 지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하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나는 이번에 한 건만 낙찰받고 나서 두 번 다시는 낙찰을 안 받을 건데, 그런데 경매 정보지를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봐가지고. 그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일정 비용을 지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 이제 호미로 막을 것을 자칫 잘못하면 가래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뭐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저한테 뭐 질문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답변하는 와중에 이제 얼핏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질문 주신 분도 저 사람 안종현이 저 사람 내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게 타박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물에 대해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말이죠. 그 영상물 밑에다가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하시면요. 제가 요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 상에서도 제가 이 영상물로 제작을 해가지고 링크를 걸 수가 있더라고. 이게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놓으면요. 그게 이제 유튜브하고 링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질문을 막 텍스트 형식으로 주시는데 그걸 막 텍스트 형식으로 답변하면요. 와, 전달하는데 전달력이 딸려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물로 제가 제작을 해가지고 딸깍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수스럼 없이 질문 주십시오. 비용은 얼마? 공짜입니다. 공짜. 돈 안 받아요. 안종이 니 돈 많이 벌어놨나? 돈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채팅창에 보니까 먼저 인사 말씀부터 드릴게요. 오늘 에리카님이 1등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썬커피와 단커피님, 그 다음에 라텔님 들으셨고요. 박광영님, 곽충건님, 조조님, 조창선님, 알까기 대왕님, 경매 1순위님, 떡갈비님, 주여사님 들으셨네요. 세스왕님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또 누구시 홍대희님 들으셨고요. 김향숙님, 네, 반갑습니다. 부자대자님 들으셨네요. 강소나무님, 다음에 최선영님, 네, 들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고낙성님, 네, 반갑습니다. 또 누구신가요? 홍대희님 아까 말씀드렸고, 백만손님, 나사랑님, 맹자왈님, 한원종님,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 말씀드렸네요, 그죠? 말씀드렸고, 세수왕님은 채팅창에 보니까 오늘 차순위 매수 신고할 거냐고 묻길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왔습니다.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네, 어쨌든 보셔가지고요. 자,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투자와 확인사항, 확인할 사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딱 들어보시면 맞구나.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저는 어렵게 이야기를 안 해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베베 꽈가지고요. 그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이게 우리 실생활이잖아요. 실생활, 그죠? 지분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청구 채권액을 확인해야 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채권자, 지분을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아니십니까? 이 사람 보니까 경매 신청한 이유가 뭐냐 이게. 자기 어떤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 청구 채권액이 얼마냐?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 지분 경매뿐만이 아니라 일반 경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청구 채권액을 확인을 할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예를 들자면요. 그 당해 부동산의 그 1차 감정 가격이 10억인데 채권자가 얼마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느냐? 단돈 달랑 100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다. 이건요. 아마 제가 볼 때 99.99%
경매가 어떻게 경매 취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해가지고 저는 0.01%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100% 취하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취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보시니까 채권자가 얼마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느냐, 그 청구 채권액을 달랑 확인을 해보자. 이건 간단하잖아요. 경매 청구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또 두 번째 보니까 나와 있네. 경매 취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런 나와 있고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경매 대상 지분 면적 확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저는 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상속 지분이다 그러면요. 9분의 1, 예? 또 13분의 2, 22분의 2 이런 식으로 지분이 상당히 작아요. 그런데 어떤 거 보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남편하고 부인 각각 2분의 1 지분, 그죠? 예. 근데 지분이 적은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지분을 훅 들어가서 낙찰 받아가지고 경매 취하에 따른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경매 취하 동의서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건 아마 제가 76강에서 이제 지분 경매 물건에 대한 접근 방법 전체적인 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경매 취하 동의서다. 예. 이게 상속돼서 아버님 이 말씀 제가 드려볼게요. 이 집이 말이지 빌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봤을 적에는 빌라입니다. 빌라 아주 허접해. 그것도 반지하 빌라야. 그럼 아유 빌라인데 그것도 반지하네. 그건 별 볼 일 있겠어 해가지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빌라 예를 들어 빌라 반지하 101호 지층 101호의 소유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집이 그 사람들의 어떤 추억에 서려 있는 집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어떤 아련한 어떤 말 그대로 추억에 젖어 있는 그런 물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어머님하고 자식들한테 법정 상속 비율로 해서 상속이 쫙쫙 됩니다. 상속이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꼭 형제 중에서 보면요. 말 안 듣고 이제 뺀질뺀질한 그 형제 꼭 한둘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죠? 예. 이 머리가 크니까 두드려 패지도 못하잖아. 어렸을 때는 한 대 집어박으면 되는 거지? 예. 꼭 그렇게 말 안 듣고 애미기는 친구가 있다고. 근데 이게 보니까 지가 사업한다고 껍적거리단 말이죠. 으악 하다 보니까 지분이 경매가 넘어온 경우가 있는데 상속 부동산에도 보니까 예를 들어 9분의 7분의 2 지분이 9분의 1 지분 이런 게 경매 나와요, 이게. 와,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 9분의 1 지분이다면 9분의 8 지분권자들 형제들 있잖아요. 보면 어떻게 보면 저 집은 말이지 아버님의 아련한 추억이 서려 있는 집인데, 그리고 나아가서 노쇠한 어머님이 홀로 그 집에서 살고 계신데 저놈의 새끼가 말이지 사업한답시고 껍적거리다가 말이지 9분의 1 지분의 경매가 넘어오는 바람에 이것도 알아보니까 말이지 그냥 누가 9분의 1 지분을 씩 치고 들어왔다가 말이지 한마디로 지분 경매는요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이 굴러 들어온 돌이 9분의 8 지분이 이게 뭡니까? 박힌 돌이잖아요. 그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확 뺀다는 거예요. 저놈 시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해가 그럼 이거 낙찰 받아버리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반지하 빌라 9분의 1 지분 낙찰 받아서 도대체 어떤 수익성이 보장되나 이게 수익성 보장 안 돼요. 봐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 행위 활동으로 봐가지고 이게 수익이 보장이 안 됩니다. 반지하인데 그것도 빌라인데 9분의 1 지분 같은 경우는 안방에 9분의 1 지분 거실에 9분의 1 지분은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9분의 1 지분 이게 가지고 수익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 부동산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9분의 1 지분을 시용 낙찰받는 상태에서 나머지 9분의 8 지분권자한테 이걸 되파는 거죠.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이 작다 그러면은 되판다든지 아니면 경매 이게 예를 들어 막내 동생 저놈 시키가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 넘어왔다 그러면 이제 봐서 이 9분의 8 지분권자 입장에서는 황망해가지고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누가 낙찰 받았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경매 취하를 시키겠다. 왜냐면 9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청구 채권이 또 작을 것이고, 이런 경우는요, 거기가 카드 회사 있잖아요. 카드 회사에서 경매 신청하더라고. 그런 걸 빈틈으로 삼아가지고, 뭐, 낙찰받았을 때 경매 취하. 아니면 또 봐가지고 낙찰받고 나서 타지분권자 이 사람들이 이 경매 취하 관련된 그런 생각이 없다더라. 그러면 구분의 1 지분을 상대방한테 되팔기 위해서. 그런데 부부가 갑과 을이 이제 각각 부부입니다. 2분의 1, 2분의 1. 근데 남편이 갑입니다. 이 지분이 경매가 뿅 넘어왔어요. A라는 사람이 꽉 2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다. 이때는 말이죠. 이 지분을 말이죠. 을한테 뭐 팔고 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물건 괜찮다 그러면요. 의도적으로 이거 팔 필요 없어요. 봐가지고 오히려 이걸 내가 되사버린다든지 아니면 A, B 둘이서 말이지. 예. 손 잡고 이것도 아마 77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손 꼭 잡고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같이 부동산을 팔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 A는 뭐다 을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아가지고 공유부동산 전부 또는 공유지분 일부를 경매로 집어넣는다 이거죠. 지금 제 말씀이 좀 빠르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다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럼 어떡하신다? 그냥 안 보고 휙 나간다? 그럼 그 사람 바보야 바보. 바보 멍텅구리입니다. 지분 경매의 특강이 일종의 특강인데 이것도 보면요. 이거 지들어 강의 들으려면요. 오프라인 상이 강의 들으면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모르겠다 그러면요. 2번, 3번 계속 들으시라니까 봐가지고 그죠? 술 먹을 시간 술 먹지 마요. 봐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담배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들어버려요. 자꾸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귀가 뻥 뚫리게 돼 있어요. 귀가 뻥 뚫리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엄청 재미가 있다니까. 재미를 느끼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네. 그때 어떡한다. 그때부터 종잣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본인들의 자산 가치를 이제 자꾸 늘려나간다는 것이지요. 그죠? 네, 그래서, 저 안중에 저 사람 쏘른 말 하나 하면서, 휙 나가시면 그 사람은 진짜, 바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니까. 경매 대상 지분을 면적 확인하자 해서 보니까 보시면 일변 면적이 작으면은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낙찰 후에 타지분권자입니다. 타지분권자한테 지분을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경매 취하 등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면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본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지분이 작다, 그럼 투자 금액이 작다. 이 사례도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게 이분이 충청도 쪽에 소재한 아파트였는데 22분이 이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고요. 1차 감정 가격이 아마 그때 한 2천여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1차 매각 기일날 해가지고요. 한 2,500 정도 입찰했어요. 1차 매각 기일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매각 또는 경매 취하 동의서를 노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됐어. 이것도 안 됐어.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버렸어. 그 나중에 요 사례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지 봐가지고 2,500만 원에 예를 들어가 낙찰 받았다. 그럼 경매 비용하고 이것저것 뭐 가등기하고 뭐 소송하고 별별 비용 다 들어가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전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 자기 주머니에 돌아버렸어.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뭣도 모르고 그냥 요즘 이제 대세는 지분 경매다 해가지고 막 들어가죠, 그죠? 그럼 그 사람 이만 머리 깨진다니까. 앞뒤 전체를 쫙, 보고 질릴 때 질러지. 이게, 저는요, 무조건 질리지 마세요라는 그런 주의 아닙니다. 요즘 같은 경우 조금 조심해야겠죠. 특히 아파트 같은 거, 지방에,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딥니까? 평택 동탄이잖아요. 동탄 쪽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거 팔고 이쪽으로 이제 서울 자양동 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팔릴 기미가 안 보이는데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대요. 동탄 같으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면적이 크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면적이 크면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둘이 손 꼭 잡고 아니면 지분 팔래, 지분 사갈래. 이건 76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원만한 협의예요. 안 이루어져. 끌었어? 그러면 소송하자. 소송이 뭡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이 있죠. 그죠?
공유물에 대한 분할 소송이 있고요. 또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있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에 붙이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서 타 지분을 경매에 붙이든지, 타 지분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내가 이 타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청구 채권에 확인하자. 이건 뭐 당연합니다. 일반 부동산도 일반 경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경매 대상의 지분 면적 확인해 보자. 지분 면적에 오히려 이제 제 생각인데 뭐 물건이 괜찮아요. 뭐 서울 지역 내 아파트다. 오늘도 아마 제가 오늘 지금 동부지방법원에서 이제 이게 오늘 낙찰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지분이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는데, 이거 잠깐만요.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동부지방법원 관내 아파트인데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어요.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는데 이 본건의 전체 금액이 매매가 13억 정도 합니다. 그럼 여기 2분의 1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6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6억 5천만 원. 예? 6억 5천만 원인데 오늘 보니까 낙찰됐어요. 얼마에 낙찰됐지? 5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결국 우리는 뭐냐면요, 6억 5천만 원짜리를 5억 6천만 원에 가져가는 거야. 그죠? 그럼 9천만 원 싸게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9천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엄청 큰 돈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좀 주춤주춤하는데, 그러나 서울 권역은 안 그럴걸요? 서울 권역은 아마 안 그럴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말이지, 뭐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아파트 공급을 엄청 막 할 거다. 역세권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주변에 안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100%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저도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저 신뢰하십니까? 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 주변에 역세권 있죠. 지하철 역세권 있잖아요. 그 부동산 중개업소 가셔가지고 빌라 뭐 갭 투자할 그 이수이 물어보세요. 아마 없다고 할걸요? 이 동네 자양동에 없어요. 물건이 이제 씨가 말랐다니까 봐가지고. 근데 뭐 대체적으로 보면 참 신기한 게 말이죠. 예를 들어 자양동 쪽에 빌라 갭 투자한다고 자양동 사람들이 나름대로 물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갭 투자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걸 안 해요. 그럼 누가 하는? 전부 다 외지인들이 와서 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말이죠. 임차인들이 내부를 안 보여줘요. 그럼 어떡한다더라. 내부도 안 보고 계약서 써버린다니까요. 봐가지고. 예를 들어 매매 그 5억이다. 전세가 자양동 같은 갭 한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세가 4억이다. 5억짜리 부동산 사는데 안에 내부도 안 본다니까요. 왜 안 보느냐? 그러니까 전세가 4억 정도라면은 쓸만하다 이거지. 근데 남자분들은 보려고 그래. 남자분들이 이게 저도 남자지만요. 남자들은 이게 부동산하고 코드가 안 맞아. 그래서 이게 채팅창에 들어가신 여성 회원님들이 말이죠. 부동산은 원래 여성분들하고 짝짝짝 이게 맞다니까. 여성분들 통 커요. 딱 보니 내부도 안 보고 그냥 그대로 팍 사인 안 하는데 남자분들은 뭐 봐가지고 내부를 봐야 되는데 그럼 저희 집사람 보고 헤이 해버립니다. 자, 어쨌든 보셔가지고 현재는 이제 역세권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물건 괜찮다 그러면요, 소송에 해가지고 확 그냥 전부를 경매 붙이든지 일부를 경매 붙여가지고 내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요거 잘 유념하시고, 지금 이거 제가 6억 5천만 원짜리를 5억 6천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인데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봐가지고 경매 정보 동부지방법원 이거잖아요. 동부 5개인데요. 아파트 해가지고 지분 경매 딱 한 거 있어요. 아파트 지분이 어디가 붙노? 요겁니다. 요거. 보세요.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보시게 되면요, 2021 타경 58,477억 강제경매. 우리 지분경매는요, 강제경매가 거의 한 9할 이상 됩니다. 임의경매는 간혹가다 있어요. 강제경매가 된 경우는요, 이 지분경매뿐만 아니라 일반 경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 부동산의 경매 아니십니까? 강제경매라든 게 대체적으로, 제가 대체적으로라 말씀드렸습니다. 경매 취하가 잘 되더라고. 그럼 우리는 경매 취하가 된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끽 해가지고 요즘 같은 게 코로나 전국에 말이지, 그래도 오늘부터 마스크는 해제, 바깥은 해제이지만 저는 아직도 찜찜해서 마스크 끼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 다니십시오. 어쨌든 봐가지고, 코로나 이것 때문에 힘들게 임장도 해가지고, 걸리면서 또, 몰라가지고 안정현한테 전해가지고 가던 구박을 받아가면서까지 걸리면서 다 끝낸 상태에서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아버리는데, 엄마야, 경매 취해야 된다고 기분 나쁘잖아요. 진짜 기분 더럽다니까. 근데 보니까, 경매는 보니까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요,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 없이도 경매 취하가 됩니다. 그런데 경매 취하 동의서 없이 경매를 취하를 시키기에는 강제 경매 조금 더 임의 경매보다는 더, 조금 번거로워. 그렇기 때문에 경매 취하, 그죠? 경매 취하에 따른 경매 취하 동의서, 그죠? 근데 보니까 이게 2차 매각길 오늘 5월 2일이잖아요. 고모이시라는 분이 단독으로서 5억 6천만 원인데요. 지금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물건의 가격 시점이 2021년 11월 6일이죠. 근데 현재, 오늘이 5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럼 좋습니다. 5월 달에 5월 2일 날 낙찰 받아가지고, 뭐 5월 9일 날 허가 결정 나고, 그 다음에, 5월 16일 날에서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될 것이고, 아마도 6월 중에 대금 납부해라 이렇게 법원에서 통지가 날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6월과 11월, 작년 11월에는 약 한 7개월 정도 시차가 있잖아요. 그죠? 7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 들어갔는데 본건에 보니까 매매 가격이 한 13억 정도.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요, 현재입니다. 현재 이게 매매 금액이 얼마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거 조사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얼마에 거래되느냐, 그죠? 감정가에 믿으면 안 돼요. 이거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책상에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13억이더라. 그럼 이게 2분의 1 지분이거든요. 2분의 1 지분이니까 얼마? 6억 5천만 원이나 맞죠, 그죠? 6억 5천만 원짜리 이거 5억 6천만 원에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9천만 원 싸게 매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어쨌든 매매가 대비해서 9천만 한 1억 정도 싸게 매입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낙찰 받으신 이분 입장에 봐가지고 어떤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지요, 그죠? 상대방한테 지분 나한테 파시오. 왜냐면 상대방이 지분 매매 금액 정도로 이제 지분을 사가라 그러면 본인이 한 1억 정도 싸게 매입을 했으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또 내가 상대방한테 그러면 내 지분 사가요. 근데 5억 6천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매매가 6억 5천이 돼. 처음에 6억 5천 불러보는 거지. 맞잖아요. 5억 6천에 낙찰 받아가 6억 5천 불러보는 거지. 그래도 원래 뭡니까, 처음부터 받을 돈 탁 부르는 게 아니잖아. 처음에 좀 세게 부르잖아요. 6억 5천 불렀다고, 알았어. 1,000만 원 깎아줄게. 6억 4천, 짜증나. 6억 3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이것도 괜찮고. 근데 봐가지고 이도저도 상대방이 그냥 완전히 돌부처 꼼짝달싹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인간이 말이죠. 그럼 어떡한다? 이분 입장에 가가지고요, 상대방이 꼼짝달싹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소송해야지. 공인물분을 소송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해가지고 판결문으로 그 당해 부동산을 경매를 보시는, 이런 게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보십시오. 2020, 요거 이제 다시 치우고 말씀드려볼게요. 이 지분경매 참, 이것만 있으면 이제 진짜 하기 좋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그거 몰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분경매 이것도 제가 100% 다 까발린다고 그랬죠. 다 까발릴게, 제가. 뭐 감추고 자직할 것도 없어요. 뭐하러 감춥니까? 감출 필요도 없고. 저는 요즘 보니까 매주 월수금 해가지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니까요, 매주 월수금 저녁 8시 제가 기다려진다는 거. 제가 재밌어요. 이것도 제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입과는 전혀 관계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 말씀드릴 테니까, 이 참여 여러분들 싹 다 가져가시라니까. 싹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셔가지고, 지분 투자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정권 교체기잖아요. 정권 교체기다 보니까 또 이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세울 적에,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몇 번 나왔습니까? 28번 나왔잖아요. 그죠? 엄청 많이 뛰었죠. 그죠? 많이 뛰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글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대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은 정권은 지금 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잡으려고 하면 이놈이 계속 도망가더라고. 잡으려면은 도망가. 그래서 근데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뭐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잡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어쨌든
이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딱 제시한다 그러면 쫙 보시고, 특히 양도소득세라든지 이 취득세 이런 것 좀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저는 입찰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도 하겠다는 것이지요. 하고요. 다시 채팅창 한번 볼게요. 한원종님 반갑습니다. 박종민님 좀 늦게 들어오셨네요. 에어버스 러버님 감사합니다. 김우진님 저 빨간 장미님 아닌가요? 빨간 장미 김우진 아닌가? 제가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맞죠? 김우진님 빨간 장미 맞죠? 닉네임 아닌가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 하려다 또 이쪽으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물 한 잔 마실게요. 물 한 잔 마시고 좀 생각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됐어.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상대방 말을 안 듣는 거야.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는다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확 주먹 다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법대로, 이때 이제 법대로 하는 거지. 처음부터 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때 법대로 하는데, 소송한다고는 2022년 6월 달에 해가지고, 대금 납부하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넘게 하잖아요. 그죠? 소송에 의해 가지고, 소송에 의해서 경매를 붙여가지고, 이게 낙찰돼서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최소한 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2022년 6월달 요 땅 했다 치자 이거죠. 근데 언제 2023년 12월 달에 요 땅 끝난다 치자 이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한 2년 정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5억 취득할 때 5억 6천만 원 취득했는데 이게 매매 금액이 13억 정도 됐는데 한 1년 반 2년 있다 보니까 2년 보니까 뭐 예를 들어 한 6억 정도 돼버렸대요. 와. 그럼 나 이 각자 2분의 1 지분이잖아요. 얼마입니까? 8억이잖아요. 8억. 그죠? 나는 얼마에 낙찰받았죠? 5억 6천 원 낙찰받았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막 그냥 제 혼자 소설 쓰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에요. 있을 예정이지, 당연히. 5억 6천짜리가 어떻게 자기가, 8억짜리, 이런 식으로 자산 가치를 늘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죠? 지분 사갈게요? 안 사가? 안 팔 거야? 안 팔아? 우리 손 꼭 잡고 가서 팔자? 싫어? 알았어. 그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그때부터 이제 휴대폰 번호 바꿔버리고, 소통하면 안 돼. 그 다음 어떻게? 소송에 의해서 막바로 빡 경매를 집어넣게 되면은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2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 지가 올라가 버리네. 이게 맞잖아요, 이게. 그 사이에 한 2년 사이에 말이지 또 윤석열 정권에서 말이지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한다 해가 갑자기 또 확 튀어버리면 완전히 이게 잘만 하면 지분경 한 건 해가지고 말이지 나의 노후 준비가 끝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표현입니까?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잘 받으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보시니까 2분의 1 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지 경매가 넘었을 때 지분을 보다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115.7 중에서 57.585니까 곱하기 2 하면 115.17이 나옵니다. 지분은 또 대지 지분이죠. 그죠? 71.3에서 35.1이니까 당연히 곱하기 2 하면은요, 71.308이 나와요. 그래서 2분의 1 지분이 경매 넘어왔다는 것이지요. 2분의 1 지분이 경매 넘어왔다. 근데 대체적으로 2분의 1 지분이 경매 넘어오면요, 아마 부부가 소유를 많이 하고 있더라, 부부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꼬모시 외 1인에서 소유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매매하고 건저당권 해가지고, 하나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하나은행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역경매, 역경매 이 부분에서 가지고는 제가, 우리 방송 중간중간에, 내가 간다 하와이님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은 얼마 정도 할까요? 모릅니다. 여기서 이게요, 소송 비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방송할 적에 이렇게 하면 제가 계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가 간다 하와이님 나중에 실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물 분할 소송에 간다 그러면요, 법무사나 아니면 변호사를 방문하셔서 찾아가지고요, 그 사람들과 어떤 비용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 여러 수천만 원 수억 드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역경매에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요, 이 김모 씨 지분이 이제 강제경매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2억 2천만 원, 1900도 2억 2천이니까 좀 비교적 크잖아요. 작은 금액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작은 금액은 아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봐가지고 하나은행에서 이렇듯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안전빵이다. 왜 안전빵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보다 자세하게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이건 보니까 공유자, 이분이 공유자네, 공유자. 보니까. 예, 이게 이제 그거 같습니다. 이 고모 씨고요. 그다음에 김모 씨잖아요. 밑에 보니까 2022년 4월 27일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출했거든요. 공유자 우선 매수 하셨네요. 예. 공유자 우선 매수 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공유자에 보시니까 공유자가 이분이 단독이니까, 그죠? 아마 근데 이거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모시라면요, 오늘 최저 매각 금액이 5억 5,440만 원인데 이걸 5억 6천만 원에 쓸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볼 적에는 오늘 이 날짜에 단독으로 누가 5억 6천만 원 가격을 제시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타지분권자 고모시라는 분이 동부지방법원 경매법정에 가셔가지고 집행관에 호창을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이 아파트 지분이 경매가 넘어갔고 누가 낙찰 입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지분권자 나오셨네요. 그러면 네. 5억 6천만 원에 매수할게요. 네. 아마 이렇게 됐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굳이 본인이 5억 5,440만 원 해가지고요. 금액을 상당히 싸게 저렴하게 비교적 저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2차 가격에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얹어가지고 쓸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여기에서 또 보니까 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원래 경매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는 매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시죠? 소유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 집인데 이 집이 집 소유자가 갑입니다. 근데 갑이 A한테 이 물상 보증, 한마디로 보증 앉아줬어. 근데 A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갑 부동산이 경매가 넘었다는 거예요. 갑 부동산이. 그럼 갑이 이 사람은 소유자지 채무자는 아니거든요. 경매가 넘었다 했을 때 소유자 갑은 말이죠. 자기 집이 경매가 넘었다. 근데 자기가 입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여기 입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입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채무자는 입찰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자면요, 이 집이 이제 갑 건데 갑 집이 이게 경매가 넘어왔는데 어떤 경매다 보니까 강제 경매가 딱 넘어와 버렸어. 강제 경매가 넘어왔던 갑 이 사람은요, 소유자 겸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 이때는 이 사람은요, 내 집이 경매가 넘어왔으니까 나 입찰 들어갈까? 안 됩니다. 이게 어쨌든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면은 입찰 자격이 없다 하더라. 따라서 지분 경매일지라도요, 지분 입찰 참여하는 사람이 공유자인데 저 사람이 과연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죠? 예,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실관계를 우리는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그런 물건에서 뭐냐면요, 타지분권자가 지분 경매 같은 경우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내가 끼끗해가 조사해서 입찰 들어갔는데 타지분권자가 저요해버리면 정말로 김 빠져버립니다. 근데 저 사람 저요했는데 과연 저요라고 한 그런 행위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 나서 나름들이 입찰 들어가자. 저 사람 보니까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설사 저 사람이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완전히 꽝이다. 근데 경매 법정 가니까 저요 하니까 집행관이 오 하니까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차순위 매수 신고하고,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차순위 매수 신고해가지고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그 채무자에 대한 어떤 채권가 매수 결정 내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내 의견을 제시를 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법정에서 집행관이 하는데 맞구나. 그런 무식한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요. 왜? 머릿속에 등기 없으니까 봐가지고 공부하라도 공부 안 하잖아 봐가지고. 공부를 하려도 공부를 하는 맨날 지엽적으로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맹탕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백날 경매 법정 왔다 갔다 해봐봐요. 다리만 아프지.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공부도 많이 하시고 특히 판례 공부를 여러분들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판례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요 정도 하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뭐냐면 요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여기까지 하고 저 1부 방송을 이제 마치고 잠깐 있다가 2부 방송으로서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